당신은 미래가 너무 빨리 찾아온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상하이에서는 수백 달러를 내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생존을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첨단 기술의 꿈은 정말 그렇게 완벽할까요? 이것은 저와 탐험,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봅시다. 20m도 안 되는 공간에서의 삶. 화장실보다 작은 방에 한 달에 800달러를 내고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상하이에서는 수백만 명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표준 아파트의 80% 이상이 20m 약 6평 미만이고 그 중에는 8인비팀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소파로 변하고 책상은 벽에 접히며 미니 냉장고는 싱크대 아래 숨겨져 있고 욕실은 세탁실, 설거지 공간, 양치 공간으로 동시에 사용됩니다.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일, 오락, 사회생활까지. 이곳에서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기 위한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적응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생존과 탈락의 차이입니다. 주민들은 사생활, 안락함, 공간을 포기하는 대신 기회를 얻습니다. 상하이에서 집은 신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타협을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은 안락함을 포기하고 공간이 권리가 아니라 매일 전쟁처럼 싸워야 얻는 특권이 된 도시에서 살 수 있나요? 9996 근무 문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른바 9996 문화는 상하이에서 흔한 일상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새벽부터 출근하고 자정 이후에 퇴근합니다. 건강, 가족, 정신적 안정까지 희생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은 직원을 회사에 붙잡아두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식사, 헬스장, 샤워실, 낮잠 캡슐, 마사지 서비스까지. 대법원은 9996을 불법으로 선언했지만 사회적 관습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정시에 퇴근하면 성의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인물로 보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야근 인증샷을 SNS에 올리며 충성심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정체성, 지위, 그리고 삶 전체입니다. 일요일은 시스템의 오류처럼 느껴지고 쉬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상하이는 야망을 생존 전략으로 바꿔버렸고 회복력을 키우지만 인간성을 고갈시킵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포기하고 성과와 인정받기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이곳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순간 존재조차 잃게 됩니다. 교육 전쟁터. 상하이에서 어린 시절은 책을 읽기도 전에 시작되는 끝없는 질주입니다. 3살, 4살부터 유치원과 사교육으로 빽빽한 스케줄이 시작됩니다. 8살이 되면 자유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은 소득의 최대 40%를 교육에 쏟아붓습니다. 영어, 수학, 코딩, 로봇, 음악, 무술 등 다양한 과목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 피아노 교습소로 바로 이동하며 집에 들를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이 모든 노력은 대학 입시인 가오카오를 위한 것입니다. 낮은 점수는 평생의 꿈을 묻어버릴 수 있고 높은 점수는 가족 전체를 가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공식보다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엘리트 과외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외 시간을 규제하려 해도 오히려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학부모들은 명문 학교 근처로 이사하고 가족의 모든 일상이 자녀의 학업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상하이에서 교육은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사투이며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은 종종 그 대가가 됩니다. 15분 경제 시스템. 상하이는 즉시 만족의 정점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아침 식사가 필요하다면 8분 안에 도착합니다.
화장지가 필요하면 10분, 도시 반대편에서 주문한 저녁은 15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15분 경제입니다. 전기 스쿠터를 타고 골목을 질주하는 배달 기사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50건 이상의 배달을 합니다. 수입은 속도와 물량에 달려 있습니다. 비, 교통체증, 고장난 엘리베이터 같은 장애물은 곧 벌금과 수입 손실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사이며 시계이고 감시자입니다. 매초를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배달기사들은 지도에도 없는 지름길, 택배를 맡아주는 경비원, 빠른 엘리베이터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탈진한 노동이 존재합니다. 상하이의 속도 중독은 인간의 노동을 연료로 삼고 있으며 미래는 15분 안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등에 실려 오는 것입니다. 매번. 음식 집착과 배달 문화. 상하이에서 음식은 거의 신성한 존재입니다. 거리에는 만두를 찌고 빵을 튀기고 국수를 손으로 뽑는 노점상이 즐비하며 마늘과 생강, 고추의 향이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요리 문화 옆에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초현대 시스템이 공존합니다. 고스트 키친, 즉 매장도 없고 직원도 없고 간판도 없는 주방은 오직 배달 앱을 위해 하루 수백 개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앱들은 구매 이력, 기분, 날씨, 심지어 생리 주기까지 분석해 개인 맞춤형 음식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드물고 시켜 먹는 것이 더 싸고 빠릅니다. 식탁에 모여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풍경은 사라지고 주방은 창고가 되어버리며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며 혼자 조용히 식사합니다. 상하이의 효율성에 대한 집착은 음식을 사회적 의식에서 혼자만의 연료 소비 행위로 바꾸었습니다. 깊은 풍미와 문화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식사는 이제 연결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고독한 의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진보의 대가. 상하이는 기술로 눈부십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AI가 조정하는 신호등, 얼굴 인식 결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나 이 미래적인 빛 아래에는 분명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부유층에게 삶은 매끄럽습니다. 로봇이 배달을 하고 얼굴을 인식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스마트홈에 살며 투자는 몇 초 만에 앱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숨막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은 현금 없는 세상에서 고립되고 저소득층은 창문도 없는 방에서 공동 화장실을 쓰며 임대료를 겨우 감당할 뿐 디지털 혜택은 누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포용 정책을 시도하지만 진보는 적응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하이에서는 도시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조차 잊혀집니다. 이곳은 진보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는 이들만 보상을 받습니다. 당신은 존엄성과 평온을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 이 가혹한 속도에 도시에 발맞춰 달릴 수 있나요? 과속 상태의 삶. 상하이의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맨해튼과 맞먹고 대중교통은 매일 넘쳐나며 근무 시간은 고통스럽고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QR코드를 스캔하고 북적이는 인도를 피해 바쁜 바리스타를 지나쳐야 합니다. 기술은 무결한 편의를 약속하지만 대가로는 정신적 안정, 공간, 평온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레이저처럼 집중하며 움직입니다. 리듬에서 벗어나면 직장과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는 안락함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와 멈추지 않는 움직임을 위해 설계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미래는 천천히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충돌하듯 닥쳐왔고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혼돈을 다루는 능력, 극단적인 강도로 작동하는 능력, 전통적 안락함을 포기하고 멈출 수 없는 속도에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시의 찬란함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잔혹함 또한 명백합니다.
상하이에서는 회복력과 적응력은 미덕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 야망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지리, 상하이는 어디에 있을까? 상하이는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동중국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창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부, 야망, 기술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면적은 6,000km2가 넘고 인구는 2,500만 명 이상으로 고층 건물과 광활한 고속도로, 좁은 뒷골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1m의 공간 차이만으로도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도시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푸동은 미래 도시처럼 거대한 넘빛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야망을 상징합니다. 반면 강 건너 푸시는 전통적인 상하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재래시장, 버스 사이를 누비는 자전거, 그리고 골목마다 퍼지는 간장, 마늘, 국수 냄새. 상하이에서 지리는 단순히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 기회, 통근 시간,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이 도시에서 공간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매일 다투는 생존의 화폐입니다. 하나의 도시, 두 개의 세계. 상하이의 황푸강을 건너는 일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푸동은 마치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온 장면처럼 강철과 유리로 된 탑들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며 넌 블루, 핑크, 퍼플빛으로 반짝입니다. 거리에는 고급 쇼핑몰, 글로벌 은행, 초대형 오피스 타워가 늘어서 있으며 맞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광고판 아래 회의실로 향합니다. 그러나 강 건너 푸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좁은 골목에는 채소, 생선, 향신료를 파는 시장이 활기차고 낡은 자전거가 깨진 인도를 덜컹이며 지나갑니다. 노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만두와 국수를 파는 냄새가 주민들을 유혹합니다. 노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빨래가 널린 골목에서 뛰놉니다. 이 이중성은 상하이의 영혼입니다. 미래적이면서도 뿌리 깊은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디지털이면서도 인간적인 도시. 이곳은 진보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망, 생존, 회복력의 이야기가 도시의 모든 블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극한 날씨, 멈춤 없는 도시. 상하이의 날씨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여름은 산무대위까지 오르고 습도는 피부에 들러붙어 옷을 몇 분 만에 흠뻑 적십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거의 0도까지 떨어지고 동중국해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이 코트와 장갑을 뚫고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상하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태풍, 천둥, 폭염조차도 고층 건물 위에서 회전하는 건설 크레인을 멈추게 하지 못하며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제조단지는 기계 소리로 가득하고 패션 지구는 럭셔리 매장으로 반짝입니다. 검은 폭풍 구름 아래서도 넌 사이는 반짝이고 버스는 정시에 도착하며 배달 기사들은 물에 잠긴 도로를 달려 주문을 완수합니다. 상하이는 자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복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회복력을 가르칩니다. 편안함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날씨에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불편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만이 이 박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역사, 식민 항구에서 세계적 도시로. 상하이는 처음부터 공상과학 영화 같은 도시였던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인 항구 위치 덕분에 19세기에는 식민 열강들의 쟁탈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후 외국 세력은 상하이를 조계로 나누어 점령했습니다. 각 조계는 자체 법과 언어, 문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트램이 중국 사원을 지나고 영국 은행이 국수가게 옆에 세워지며 일본 기업들은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1930년대는 상하이의 황금기였습니다. 재즈 클럽,
아르데코 호텔, 카지노가 들어서며 아시아의 금융수도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시대는 일본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49년 공산혁명으로 끝나며 정치 중심지는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하이는 쇠퇴하다가 1990년대 경제개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솟아오르고 전 세계의 투자가 몰려들면서 도시는 중국 경제의 쇼케이스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상하이는 세계 최대의 화물항과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증권거래소 중 하나를 보유하며 어느 도시보다 강력하게 스스로를 재창조한 증거로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멈추지 않는 도시. 새벽 5시면 상하이는 완전히 깨어납니다. 수백만 명이 좁은 복도를 빠져나와 수십 층을 계단으로 내려가며 말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인파 속에 합류합니다. 매일 1천만 명 이상이 지하철을 타며 말 한마디 없이도 절묘하게 움직입니다. 밀치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밖에서는 배달 기사들이 전기 스쿠터로 질주하고 자전거가 보행자 사이를 누비며 노점상은 잃은 손님을 위해 만두를 찌고 지엠빙을 굽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최고의 화폐입니다. 낭비는 죄처럼 여겨집니다. 집에서도 휴식은 전략적으로 배분되며 통근과 업무 사이에 짜여진 틈에서 겨우 쉼을 찾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삶은 도시의 박제 심장을 맞추는 일입니다. 매일이 경쟁이며 속도를 유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안락함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성과를 내고 증명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하철, 상하이의 사회적 거울. 상하이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사회의 조용한 거울입니다. 총 연장 800km, 500마일가 넘는 노선은 고급 빌딩과 숨겨진 옛 동네를 연결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습니다. 열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임원부터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무거운 교과서를 안고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 바구니에 채소를 담은 할머니까지 함께 탑니다. 러시아워에도 조용한 질서가 유지됩니다. 소리치지 않고 밀치지 않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양보석은 정말 필요한 이가 올 때까지 비어 있으며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내리는 사람에게 길을 터줍니다. 많은 이들에게 지하철은 집이나 사무실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잠시 눈을 붙이는 장소입니다. 일부 역은 지하에 쇼핑몰이 들어서 있어 푸드코트, 병원, 약국, 옷가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상하이의 지하철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겉모습 아래 치밀한 조직력이 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수백만 명이 결코 멈추지 않는 도시를 원활히 오갈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삶, 당신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하이에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끝없는 기회의 도시에서 편안함을 포기할 자신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도시에 숨겨진 이면을 함께 탐험하는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